메가드 동상이 서 있는 인천 자유공원입니다. 이 자유공원은 매우 오래된 서구식 공원입니다. 여기 설명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인천 직할시 중구 송악동. 이곳은 고종 25년 1888년 11월 9일 인천 항구 각국 조계 장정 제1관에 의해 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도면에 미, 영, 로, 청, 일 등 각국 외교관이 공동 서명하고 로스아인 토목기사 사바틴이 청량하여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각국공원, 만국공원이라 부르던 것을 1914년 일본인들이 서공원으로 호칭했으나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복할 당시 메가드 장군이 지휘하여 가장 먼저 상륙을 단행한 사적지임을 기념하여 1957년 개천절을 기해 메가드 동상을 세우고 자유공원이라 개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 동상 건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7년 9월 15일 메가드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에서 세울 때 적은 것입니다. 정의에는 국경이 없고 투쟁에는 산도 물도 그침이 없다. 이러한 정의로서 이러한 투쟁을 감행하여 자유세계의 노선 위에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하여 만인의 감격과 탄앙을 한 몸에 두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기 이 동상의 주인공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다. 그는 1880년 1월 26일 메가드 장군의 둘째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소위로 출발하여 오성 장군의 칭호를 받음에 이르기까지 무릇 반세기에 걸쳐 가지가지 형력한 무공을 세운 이로서 일본의 항복을 받음과 동시에 점령군 총사령관으로 패전 일본에 주적해 되었었다. 일본이 이같이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해방되었으나 불행히도 국토가 비참하게 양단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950년 6월 25일 공산 도배가 북으로부터 민국을 침입하였을 때 즉시 미국 정부는 한국 구원을 결정하고 메가드 장군에게 공산 침략 항전에 참가한 모든 군대를 지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의 탁월한 천재가 발휘된 것은 바로 이곳 인천에서였다. 그 호매한 식견으로 안출된 그의 기적적인 상륙 작전을 1950년 9월 15일에 장군의 진두지휘하에 결행하여 그 결과로 전 세계가 일전하여 자유의 승리와 민국의 구원을 가져왔었으니 이것은 영원히 기념할 것이며 이것은 영원히 기념할 사람인 것이다. 그리하여 감격에 넘치는 우리 국민의 명의와 의연금이라는 뜻이겠죠. 의연으로 각계 각청 대표를 망라한 메가드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가 김경성 교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진 장군의 용자가 연금을 통하여 이 거룩한 지역을 부감하도록 이 동상을 세운 것이다. 장군과 그 지휘하 용감한 유엔군 장병들이 우리와 자유를 위하여 이곳에서 취한 행동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유독한 침투에 대한 최후 투쟁에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에는 승리에 대신할 것은 없다라고 말한 분이 역시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57년 9월 15일 메가드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 아주 명문입니다. 여기 빠질 게 없어요. 다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물론 문장은 이게 61년 전이니까 요사이
문장과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정확하고 뜻이 들어있고 마지막 이 문장이 좋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에는 승리에 대신할 것은 없다라고 말한 분이 역시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에는 승리를 대신할 것이 없다. 지금 남북한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겨야 합니다. 무승부는 안 됩니다. 허황된 종전선언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메가더 장군의 뜻을 기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이 좀 소란스럽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공산당 세력과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순환을 받았고, 최근에는 몇 사람이 여기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불에 탈 것 같지는 않군요. 건재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 동상이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어디냐 찾다가 여기를 찾았습니다. 메가더 동상이 꽃밭 속에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름도 근사한 자유공원입니다. 인천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은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남친 보고를 받은 트루만 대통령은 그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화를 불컥 내고는 참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에게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도록 하면서 전쟁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한민국 국군도 그 지휘로 넘어가고 해서 이분이 1950년 8월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선을 일거에 반전시키는 인천 상륙작전을 결행을 했습니다. 약 7만 명의 병력이 참여하고 수백 척의 함정, 수백 대의 항공기가 참가해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13일 뒤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38선 돌파, 그리고 10월 19일 평양 점령해서 북진을 했습니다. 이때 중공군이 경고를 하다가 모택동의 결심에 따라서 1950년 10월 19일 만주에 집결시켰던 수십만의 중공군을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개입해도 공군력으로 말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계산착오였습니다. 10월 말 그리고 11월 말 중공군의 공세에 의해서 다시 유엔군은, 국군은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총퇴각하고 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내주었습니다. 전선은 한때 수원 남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죽은 8군 사령관 워크 중장을 대신하여 부임한 매튜 리치웨이 8군 사령관의 용감한 반격작전이 성공해가지고 51년 3월 다시 서울을 찾고 전선은 38도선에 걸쳐서 고착이 되고 지리한
피를 많이 흘리는 고지전이 그 뒤 2년 더 계속됩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트루만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1951년 4월에 해임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만은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은인이죠. 동시에 이분을 한국 전선에 보내준, 아니 연인은 18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도록 보내준 메가더 사령관의 직속상관 트루만 대통령이야말로 여러 번 한국을 살린 분입니다. 메가더 사령관과 트루만 두 사람을 우리가 같이 기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메가더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은 우리가 통일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못하게 한 트루만은 통일을 방해했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중공군의 반격으로 휴전선이 38선이 아니라 38선이 돌파당하고 저 수원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메가더 장군이 차라리 한국을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한국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한국을 포기하면 우리를 믿었던 한국인들은 모조리 죽는다.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메가더 그리고 영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까지 한국을 지킨 사람입니다. 메가더, 트루만 두 사람이 다 우리로서는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요새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메가더 동상을 옮기지 않으니 끌어내리지 않으니 또는 불을 지르는 이런 배은망덕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천 시민들이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메가더 장군의 모습이 더 우뚝해 보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말한 메가더 장군의 마음, 그 경고를 지금 우리가 새깁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이 번영은 우리 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방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졌고 6.25 때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트루만, 메가더 그리고 유엔군 그리고 5만 4천 명의 미군 1000명이 넘는 영연방군 700명이 넘는 터키 등등 연합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평도 피로 지키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그 피 속에는 한국 사람 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군들 피, 카나다, 저 룩셈부르크, 이티오피아, 콜롬비아, 벨기에, 그리스 이런 분들의 피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은망덕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메가더 장군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김정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도 한마디 하는 모습입니다. 뒷짐을 딱 지고 메가더 장군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대단한 지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명문장가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와
뜻이 맞았습니다. 메가드는 퇴임한 이후에 또 아주 공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저분이 한때는 미국 올림픽 출전 선수팀의 단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재다능했던 천재적인 메가드 사령관이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는 트루만, 이승만, 메가드, 리지웨이, 워커 장군, 마샬, 그리고 딘 에치슨 같은 세계적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사한 가을은 김정은 치하에서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5년 동안에 숲을 다 잘라가지고 숲의 면적이 25%나 줄었다고 합니다. 키는 남한 사람들보다 10cm가 짧아졌고 평균 수명도 10cm나 짧아졌습니다. 그런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속이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 선전해주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메가드 동상 앞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저는 청와대의 운동권들이 이 메가드 동상 앞에 한번 서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몽상 같지만 바람이 붑니다. 가을 바람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식물에 비치는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면 식물이 말라 죽듯이 자유를 차단하면 사람도 시들해지고 키도 작아지고 평균 수명도 짧아집니다. 자유, 이 자유는 그러나 싸워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저 메가드 장군의 지휘하에 수십만의 군인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메가드 장군 동상을 잘 지켜내는 내시는 인천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